그럼 결국에는 가장 현안으로 다가온 불씨라고 할까요? 이건 최혜병 특검법인데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 좀 법안 발의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려워요. 네,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는 호기 있게 얘기를 맞아요. 뱉었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걸 끌고 나갈 힘도 부족하고 네. 의지도 박약해 보인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 말에 책임을 져라. 그렇죠. 그렇게 국민의힘 얘기할 수밖에 법안을 내라. 네, 네. 일단 법안을 내고 우리하고 협상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표결 결과를 보면은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뭐 부자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무효표가 돼서 그건 원래 부를 이렇게 반대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알아봤더니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건 궁색한 변명 아.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이탈표가 아무리 예. 전반적으로 조금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고는 합니다만 아, 그건 예. 맞아요. 그렇게 국민의힘 보세요. 의원들이 하향 평준화된 건 맞아요. 선배로서 예전보다도 주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가부를 잘못 써갖고 그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네. 부를 쓰려는 생각이었는데 착각을 해서 가를 썼다는 게 어쨌든 찬성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예. 야당 야당 범야권 의원 숫자보다 더 많은 맞아요. 가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착각을 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이탈표가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3자 특검으로 뭐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듯이 발의가 되든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야권에서 제3자 특검 내용으로 추정해서 발의하든 간에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특검 후보의 추천 권한만 네. 어쨌든 제3자 추천 내용으로 국민의힘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안으로 낼 겁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엔 발의까지 못 가지만 못 가지만 못 간다고 보지만 네. 만약에 발의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음,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안으로 음. 내놓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도 발의까지 못할 가능성이 정도로. 더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이른바 용산에서 보기엔 영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장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추천권자를 정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용산은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발의까지는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부속실 설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전당대 과정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이반 민심 이반 이거 좀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2부속실 문제는 그 전부터 네. 제기가 됐던 계속 것이고 나왔던 거죠. 2년 동안. 신년 그 인터뷰 예. 기자회견보다는 뭐 인터뷰 윤 형식이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제2부속실에 예.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년 이상을 안 하고 끌었단 말이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제2부속실 설치는 그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잖아요. 하려고. 예.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일단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나눠져 있으면 네. 그러니까 부속실 외에 그게 민정수석실이 됐던 뭐 시민사회 수석실이 됐던 다른 데에 전달되는 경로에서 이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구나. 이거는 영부인 지시사항이구나. 예. 그러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 제2부속실은 영부인. 그러니까 만약에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네. 거기 소속 뭐 선임행정관이나 행정관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당장 대통령실의 다른 실에서는 아니 영부인이 왜 여기에 관여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개적으로야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 영부인이 이거 개입하는구나. 본인은 알겠지. 그렇네요. 지시를 전달받는 본인 네. 그 사람들은 알겠죠. 하지만 지금 부속실이 한 덩어리니까 누가 했는지. 이걸 전달한 사람이 이게 대통령 얘기인지 영부인 얘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전달하면 네. 전달받는 대통령실의 직원도 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 부부 내지는 부부 중에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선 대단히 큰 양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준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무슨 이제 예. 특검법 알아서 이제, 잘 막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가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 아래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거기가 창성동에 가가지고 별관에 가서 받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 그렇더라고요. 국민이 아무리 이게 조사 맞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내도 아니 이렇게까지 해줘서 검찰 조사도 받는데 왜 이렇게 난리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대통령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영부인 해줬다. 쪽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조사식이나 받아줬는데 장소 같은 사소한 문제로 어떻게 시비를 거냐. 네. 이렇게 통큰 결단을 했는데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쪽 입장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맞아요. 딱 그래요. 예. 그러면서 무슨 휴대폰에 뭐 사제 폭탄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평균적인 그 인식과는 차이가 나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옛날 중전마마 그 네. 맥 짚을 때 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어이가 직접 중전마마의 몸에는 손을 못 대고 실로 묶어서 이렇게 진맥 보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보인 거고 조사식이나 받아주는 거고 옛다 조사 수준이잖아요. 옛다 조사.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니까 특검 뭐 검찰 조사도 했겠다. 제2부속실도 만들었겠다. 그럼 뭐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여론 조성을 좀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같이 그 요구됐던 특별감찰관 얘기는 전혀 없어요. 또 그거는. 네. 그러게요. 국회에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던져주고 만 상황인데 글쎄요.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제2부속실이 그게 뭐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 뭐,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있든 조용한 말든. 내조를 한다고 했으니 네. 외부 활동을 안 해야 맞고 외부 그렇죠. 활동을 안 하면 제2부속실도 딱히 필요가 없는 구조가 맞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 가만 보니까 뭐 할 거 못 할 거 다 하는데 하는 거 같은데 의혹들이 불거져 네. 있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여태 그냥 그 혼재가 됐죠. 혼재가 돼서 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거 하는 게 무슨 통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게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뭐 댓글창에도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영부인 문제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